팔레스타인 극당 무장 세력이 들고 있었던 그 로켓 알고 봤더니 북한 거더라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방위, 국감은요 헛바퀴를 돌았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해드리죠. 먼저 어제 오후 7시 45분쯤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운 비행기 오늘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성지순례 갔는데 가자마자 신문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길가에 저 탱크 있는 건 봤어. 엄청 줄 서 있었어요. 가족분들은 좀 걱정하셨죠? 그렇지. 새벽에도 전화 오고 문자 들어오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나 거기 계시던 분들 중에 아직 못 오신 분들 좀 아니 계세요? 일부 좀 남았어. 잘 때만 이제 비행기 소리만 들렸지 거기서는 전혀 실감 못해.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중간에 탱크 있고 예비군처럼 막 집결해 있고 계속 사람이 많이 이제 공항에 오는 거 보고 이거 심각한가 보다. 몇 박 정도 계셨어요, 그러면? 열흘 정도. 경계경도 관련된 지역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 지역은 그래도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 한국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좋죠. 다행히 무사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북한의 F-7 로켓포가 이 하마스 무장 세력 손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북한 무기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군사 전문 블로거의 의문. 하마스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이 제작한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다. F-7 고폭 파편 로켓은 85mm 장착할 수 있는 로켓 추진식 수류탄. 주로 중동에 북한이 판매를 한 무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요. 북한의 로켓은 수류탄 등을 실은 수송기가 2009년 태국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셨습니다. 저거 북한 거 맞나요? 사실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 지역에 있는 군사 집단과 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역사와 전통이 있군요. 네, 아주 오래된 일이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뿐이지. 로켓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마스 조직원들 훈련을 시켰을 것이고 지금 땅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의 땅굴 불착 기술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일이군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또 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다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학무기 제조 기술을 가르쳐주고 화학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아니 그럼 새삼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비서관님. 예. 북한은 결국 북한의 무기와 북한의 기술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손에 들려지고 이걸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말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잖아요. 북한은 왜 이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을 지원합니까? 일단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정적인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하마스의 적은 북한의 적이죠. 그래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서 하마스, 시리아, 이란, 헤즈볼라 이런 거 반서방 세력이 지금 결집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중동 지역의 가자라는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소위 불새도 들어갔다면서요?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폭탄, 포탄 같은 거 아주 긴밀하게 지금 잡힌 것도 지금 안젤라 주립대 교수가 얘기했지만 레바논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가 차단된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상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치되고 이렇게 활용되고 훈련받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마스의 땅굴에 이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장벽과 땅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둘러싼 6에서 8m 높이의 분리 장벽을 건설했는데 하마스는 이에 대응책으로 땅굴을 팠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DMZ의 땅굴을 운영했던 북한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땅굴 기술이 들어갔고 상당히 북한이 많은 기술적 지원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장벽을 설치해 놓은 거는 우리나라 이제 DMZ처럼 그 침투원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설치했는데 이제 지상으로 통행이 안 되니까 비밀리에 땅굴을 파고 그쪽으로 이제 침투원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군사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민감한 물자들이 통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땅굴을 다양한 땅굴들을 이 가자 지역뿐만 아니고 헤즈볼라 레반으로 연결되는 헤즈볼라에도 땅굴이 있고 상당히 많이 땅굴이 굴착되어 있습니다. 예. 네. 가자 지구 안에도 혹시 우리 교민이 있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밝혔을지 좀 들어보시죠.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수송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대한항공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이렇게 직항편을 이용을 해서 귀국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360명의 소재와 현재 위치나 동선까지도 파악이 된 겁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많고요. 가시는 그 동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관에서는 그거를 전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현재 여행객 그러니까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가자지구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피신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청와대 안보전략실에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네. 가자 지구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크게는 이제 2군데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가자 지구는 이 극단 무장 세력인 하마스 대원 등이 굉장히 좀 주도력을 갖고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인데 네. 가자 지구 안에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평시에는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이스라엘 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네.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제 위험한 인물들이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교민들 중에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가자로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민간인들이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민간인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외교 당국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미국 또 유관국 정부들과 협력해가지고 뭐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자국 국민들이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의 민간인들은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실도 초비상인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유혈 사태를 보면 우리가 처한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대북 안보 전략 비상,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갖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1,100문을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이 대북 방어 전선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마침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험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라고 밝혔고요. 9.19 군사 합의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효력 정지하겠다. 이미 북한은 합의를 어겼다. 우리만 왜 지키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제 전성훈 이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9.19 군사 합의의 무용론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신원식 국방장관도 이 9.19 군사 합의는 우리만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움직이려는 첩보를 우리가 GPS나 하늘의 정찰기 비행을 통해서 시시각각 감지해야 되는데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